막 이걸로 또 이렇게 뺄수가 밀듯이 문질이거든요. 이 토너랑 크림이 피부에 싹 흡수된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몬입니다. 제가 오늘 유명한 피부과 원장님하고 인터뷰하러 갈 거거든요. 메이크업 마무리하면서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요즘에 진짜 고민인 게 이 눈가 밑에 꺼지는 거? 지금 메이크업으로 살짝 가려놓긴 했거든요. 이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한 30대, 40대 구독자분들이라면 조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젊을 때보다는 확실히 저희가 투자를 좀 하잖아요, 피부에. 피부과도 가보고 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홈케어 기기도 막 사가지고 집에서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관리해봤자 일시적인 것 같고 그닥 그렇게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30대, 40대에게 실질적인 피부에 대한 고민들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뭐 해결 방법이나 뭐 시술이 있는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꿀팁들을 제대로 한번 전수를 받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마무리하고 강남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바로 인터뷰 장면이 넘어가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네, 오늘 유명한 피부과 원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홍성 원장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1년차 피부과 전문의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21년 차세요? 네, 와, 진짜 오래되셨네요. 그럼요. 지금 올해 26년이면 횟수로는 20년, 연차로는 21년 차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와, 근데 원장님 실물이 훨씬 피부도 되게 탱탱하시고 엄청 좋아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꾸준한 관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 이제 구독자분들이 30, 40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고 나 이때 되면은 무슨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좀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주름, 눈가 주름도 되게 많이 생기고 팔자 주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때 되면은 피부과 가면은 어떤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성분을 발라가지고 집에서 홈케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20대랑 30대는 피부가 확 달라지죠. 20대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젊은 피부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들어지는 속도는 점점 줄고요. 깨지는 속도가 많아지게 되면서 점점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또 얇아져요. 두껍고 튼튼했던 피부가 되게 얇아지고 하다 보니까 되게 민감해지기도 하고 건조해지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또 잔주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 눈 주변은 피지 분비도 적고요. 피부도 엄청 얇다 보니까 다른 피부에 비해서 손상도가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되게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서 보습, 그 다음에 피부의 수분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요즘에 주름을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레티놀, 레티날 이런 것들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감해져 있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보시죠. 시카. 병풀 추출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에 워낙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민감성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그 힘을 키워주는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데카 섭사이드 같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평소에 좀 써주시면 그걸로만으로도 회복의 힘이 좋아지니까 예방도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요즘에 저도 이 고민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속에서부터 막 기미 잡티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보통은 기미는 안 사라진다더라, 그치. 없어지기 힘들다, 이걸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혹시 원장님 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미나 잡티의 경우는 색소성 병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멜라닌이 피부에 좀 더 과하게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반응도가 높으면서 그 자리에 많은 멜라닌이 활성 형태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색이 검어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표면에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깊은 층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되게 빠지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표면에 있는 이런 색소 병변들은 턴오버를 조금 빠르게 한다거나 보습 관리나 미백 관리나 이런 것들 하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요. 좀 더 옅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깊은 거예요. 진피 쪽 아주 깊게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시술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예방하면 딱 떠오르는 게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에 꾸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들을 빠르게 조금 더 우리가 턴오버를 해주게끔 하는 방법으로서 각질 제거를 좀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야시나마이드나 비타민C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미백 제품들도 상당히 도움되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병풀 있죠. 병풀, 판테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는 것들도 상당히 재생 회복에 되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되게 피부의 건강에 되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도 관리가 되게 필요하고 자외선 차단도 잘 발라줘야 되고, 그렇죠. 비타민 C나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걸로 피부 미백을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게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의 각질 정리도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좀 정리를 좀 해줌으로 인해서 피부가 좀 더 맑아지고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미는 강하게 시술하면 나빠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미를 색소성 병변으로 분류를 했는데 네네. 요즘은 노화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20대 분들이 기미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이후부터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치료는 색소 레이저도 해야 되지만 요즘은 고주파라든지 여러 가지 주사 시술 중에서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이 피부 환경을 좋게 만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고주파와 색소를 빼는 레이저를 함께 들어가는 방법을 하는 거죠. 와 완전 꿀팁이에요 원장님. 기미는 그냥 겉으로 이렇게 색소를 이렇게 빼주기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렇게 환경부터 제대로 그럼요. 관리해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시술하는 것 이외에 홈케어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게 네. 평소에 이걸 어떻게 관리를 꾸준히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과하지 않게끔 습관을 가지면서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피부 상태를 일정하게 건강하게 만드니까 뭐 평소에 보습, 네. 진정, 장벽, 자외선 차단, 이런 미백 이런 것들을 골고루 조금씩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완전 도움이 됐어요 원장님. 네. 20대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다가 확실히 저도 이제 40대를 바라보다 보니까 점점 40대를 바라본다고요? 아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생각. 30대 초반이신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네. 확실히 나이가 갈수록 민감한 게 더 안 가라앉더라고요. 그렇죠. 평소에 하는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히 우리가 메이크업을 여성분들은 많이 하잖아요. 네. 메이크업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을 지울 때가 제일 문제가 많이 되겠죠. 맞아요. 왜냐면 깨끗하게 지우고 싶은 마음에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미세한 자극이지만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피부가 약해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가 좀 되긴 하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을 쓰는 양이 너무 많아요. 어우, 그 많아지는 양의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이 내 피부에 또 자극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평소에 보습, 그 다음에 예방, 요거에 포커싱을. 피부과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집에서 데일리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는 클렌징을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맞아요. 첫 번째예요. 깨끗하게 뽀득뽀득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예요.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정상적인 지질까지 다 지워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벽을 구성하는 튼튼한 층을 깨면서 클렌징을 하는 게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뽀득뽀득한 느낌이 너무 나는 클렌저는 사실은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지성인 경우에는 약간 그런 뽀득뽀득한 클렌저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써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너무 건성인 분들이 매일 그렇게 뽀득뽀득한 느낌으로 클렌징을 하게 되면 피부가 약해져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클렌징 워터를 또.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할 때 폼에다가 그렇죠. 묻혀가지고 얼굴이 좀 긁게 되는 그렇죠. 그런 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솜을 주고 하면 방금처럼 아빠 이걸로 또 이렇게 뗄수가 밀듯이 문지르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솜에다가 충분하게 적신 다음에 얼굴에 두면 이게 약간 불려지잖아요. 너무 적시지 않고 솜에 있는 질감을 그대로 피부에 닿게 하면 그 마찰력이 솜하고 피부에 바로 닿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적셔야 돼요. 적셔가지고. 조금 올려놓으면 이게 좀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살 문질러주면 깨끗하게 지워지죠. 약간 흡토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네. 그 물기가 남아있는 걸 뭘로 닦으세요? 수건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수건을 닦는데 수건 관리는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약간 좀 저도 찝찝한 그렇죠. 수건이라는 게 습한 데 있잖아요. 욕실 안에 수건을 보통 두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미생물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 환경들이 분명히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민감한 분들은 나 깨끗하게 잘했어. 근데 막상 닦는 건 지저분한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마찰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나는 지금 관리를 잘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닦아내는 과정에 미생물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면서 장벽을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페이스 타올들 있죠. 활용하는 것도 피부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고 좀 더 위생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의 원리를 좀 알면 돼요. 간단해요. 수분을 잡아주면 돼요. 잡아만 주고 있으면 얘들이 어차피 증발할 거 아니에요. 네. 증발하는 걸 막아주면 돼요. 이게 두 가지의 보습 원리거든요. 네. 그 중에서 병풀, 시카 이런 계열들은 염증을 줄여주고 회복시켜주는 쪽에 훨씬 더 가깝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판테놀,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이런 것들은 수분을 잡아주는 쪽에 더 가깝게 돼요. 오일 계열들이 있죠. 그런 성분들은 막을 쳐주는 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하게 되면 보습에 대한 부분들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이런 보습의 첫 번째는
클렌징을 과하지 않게 하고 네. 수분을 잡아주고 못 날아가게 막아주고 네. 염증 있는 걸 없애주고 그것만 딱 지키면 장벽이 가장 기본은 완성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3040의 장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좀 간편하게 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루틴 같은 꿀팁이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보습 제가 얘기 드렸고요. 네. 시카, 병불 추출물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일단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근데 이걸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얼마만큼 피부에서 잘 흡착돼서 그 상태가 잘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주냐가 더 중요하겠죠. 네, 네. 병원에서도 밀폐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 네. 병원에서 마취크림 네, 바를 네, 때 네. 그냥 바르고 비닐로 이렇게 막 덮어주는 네, 거 네, 있었죠. 맞아요. 병원에서 어떤 시술하고 침투를 시킬 때도 꺼즈를 한번 대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그 위에 막을 하나 씌움으로 인해서 안쪽으로 더 침투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민감해져 있을 때 꺼즈 마스크 같은 걸 살짝 얼굴 위에다가 얹어주면요, 그것만으로도 위로보다 아래쪽으로 더 침투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대고 있기만 해도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런 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죠. 네, 제가 오늘부터 한번 그럼요.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원장님. 너무 좋은 꿀팁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것 같은 너무 재밌게 네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원장님, 사실 그 연도마다 트렌드가 좀 바뀌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관리, 예. 뭐 시술 트렌드 이런 것들 바뀌는데 올해는 이런 게 좀 트렌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톡스나 스킨 부스터 같은 이런 시장들은 지금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고 있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인시엠 스킨 부스터 같은 게 네. 갑작스럽게 붐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네. 결국은 피부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시술들이 가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그냥 그 현상만 해결하면 됐고,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줄이고, 네. 그냥 민감한 거 줄이고 이렇게만 해결했지만, 요즘은 피부 힘 자체를 키워서 그러한 것들이 덜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시술들이 점점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심 스킨 부스터 같이 힘을 키워주는 거, 초음파 관리나 이런 것들도 병원에서 많이 하는 이유는 민감해졌을 때 수분을 잘 밀어넣고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들어가고요. 성분도 예전에 되게 뭐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더라는 쪽으로 네. 가게 돼요. 그 하나하나 성분의 그 효능에 더 집중하고 과하지 않는 쪽으로 뭐든지 가는 게 요즘에 트렌드다 보니까 화장품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시술도 좀 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엔 모든 피부과에서도 그렇고 홈케어에서도 그렇고 이런 피부의 기본을 그렇죠. 확실히 하는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콕 잘 집으셨네요. 너무너무 많은 꿀팁을 주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원장님.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저도 이렇게 또 즐겁게 또 얘기하는 시간 가졌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원장님 알려주신 방법대로 홈케어 루틴을 쭉 해봤어요. 거기다가 저의 조합을 살짝 넣어가지고 하니까 피부 진정이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에 하기 좋은 홈케어 루틴을 같이 해볼게요. 제가 마침 또 운동을 하고 왔어요. 일 끝나자마자. 파데프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얼굴에 열감도 있고 메이크업을 지워야 되거든요. 그때 원장님이 피부가 민감할 때 클렌징 워터를 잘 사용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공감했던 게 실제로 운동하고 열감이 나거나 좀 민감할 때, 건조할 때 클렌징 워터를 되게 잘 활용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준비한 게 이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H2 이 제품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저랑 연애하기 전부터 이 클렌징 워터를 되게 잘 사용해서 저희 집에는 이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설명을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더 도톰하게 완전 적시려고 보면은 이 클렌징 워터에다가 쭉쭉 짜는데 완전 듬뿍.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막 긁어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전체적으로 완전 듬뿍 묻히는 거죠. 이렇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듬뿍 묻히면 솜이 아니라 클렌징 워터가 느껴져요. 근데 이 상태로 흡토하듯이 이렇게 닦아내는 게 아니라 꾹꾹꾹꾹 누르면서 닦아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메이크업이 싹 녹아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진짜 시원해요. 와, 엄청 촉촉해요. 건조하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고, 살짝 손에 힘을 빼고 눈가 쪽만 살살살살. 와, 이렇게 흡토만 해서 닦아냈는데도 자극 없이 순하게 메이크업들이 싹 걷어내지거든요. 눈썹 결대로 지워주고, 눈 끝에는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싹 지워지죠. 이게 피부 방어력을 길러내주는 바이오더마 독자 테크놀로지인 다프와 독자 미셀라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는 클렌징 워터더라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99% 메이크업이나 미세먼지, 노폐물까지 이렇게 싹 지워지거든요. 와, 그냥 스킨케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클렌징 워터가 되게 순해요. 전 성분 보니까 성분도 한 10가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6가지가 피부 장벽 강화에 좋은 성분이다 보니까 피부가 안 땡겨요, 세안하고 나서. 저는 여기서 그냥 끝! 그냥 지금 세안한 것 같은데? 깨끗하게 지워지죠. 근데 이제 저처럼 파데프리하거나 연하게 메이크업 했을 때는 그냥 이 클렌징 워터만으로 이렇게 싹 지워지더라고요. 조금 더 진하다 할 때는 2번 정도 꾹꾹꾹꾹 하면서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되니까 되게 깨끗하게 싹 지워냈어요. 그때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피부 민감할 때는 위생상 관리를 잘 못하는 수건보다는 이런 일회용 수건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 기획 세트로 나온 페이스 타올을 문지르지 말고 이렇게 톡톡 두들겨 주세요.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건조하지 않게 이렇게 수분 충전.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수분을 충전해주고요. 그다음 세럼을 바를 건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성분도 좋고 장벽 회복에 좋은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좋고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추출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발라줘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건조함이나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성이 있거나 살짝 백색 타입을 띠고 있는 세럼 제형을 발라주면 건조함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지성이나 피부에 좀 유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 투명하거나 끈적임이 좀 적은 수분 위주의 세럼을 발라주면 좋아요. 이 단계에서 기기가 있다면 기기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피부 리페어에 좋다는 시카 크림을 바를 거예요. 저는 뭐 매번 추천했던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시카비오 포마드고요. 지겹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제가 너무 많이 써서 꼬질꼬질해가지고 새 거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무려 30분 만에 손상된 피부 장벽을 2배 강화시켜주는 리페어 크림이에요. 이건 제 사담인데요. 제 친구들하고 1박 2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다음날에 이거 너무 좋으니까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제 친구들 4명이 그날 바로 다 구매했을 정도로 완전 초고보습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제가 바른 것처럼 이렇게 바르는데요. 보면은 꾸덕해요. 난 너무 꾸덕한 거 싫은데요 하시는 분들, 이 꾸덕함이 장점이에요. 근데 이게 부드러워요.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피부 장벽 자체가 약해서 자극을 쉽게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쫀쫀하고 꾸덕하게 내 피부처럼 밀착이 되어 있어야 히터 바람을 맞든 찬바람을 쐬든 피부도 보호하고 손상도 쉽게 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고 건조할 때는 이렇게 리치밤 제형으로 발라주는 게 피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만 막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보는 것처럼 피부 속으로 이렇게 수분감이 싹 들어와요. 히알루론산, 자이리톨이 장시간으로 수분 보습을 채워주고요. 피부 장벽 회복에 좋다는 시카 성분부터 바이오더마의 독자 성분인 안탈지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단 2분 만에 피부 자극을 61%나 완화해준다는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열감이 막 오를 때마다 SOS템처럼 이거를 딱 바르고 나면은 피부가 진짜 빠르게 가라앉거든요. 이게 징크 성분이랑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받은 제품이어서 화장품 잘못 바르면 트러블 나는데 하는 이런 민감한 피부에도 바르기가 좋고, 저는 제 친구들한테 애기들도 발라주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홈케어한다 할 때는 살짝 요거를 한 번 더 도톰하게 올려주세요. 원장님이 이 위에 피부과처럼 밀폐를 시켜주면 피부의 흡수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바이오더마 기획 세트에 이 거즈 시트 마스크가 있어서 도톰하게 올리고 이 거즈 시트 마스크를 그대로 올려주는 것도 꿀팁인데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았던 꿀팁이 있어요. 지금처럼 시카비오 포마드를 두툼하게 올려놓고 나서 거즈 시트 마스크에 토너를 듬뿍 묻혀보세요. 촉촉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피부에 이대로 싹 올려보세요. 와, 진짜 시원해요. 보통 피부과에서는 관리받고 나면은 그 식염수나 진정 토너를 듬뿍 묻힌 거즈 시트 마스크를 얼굴에 올리고 그 위에 모델링 팩을 올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카비오 포마드로 진정을 시켜주고 이렇게 밀폐를 시켜주니까 이 촉촉함이 계속 감돌면서 열감도 낮춰주고 딱 15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한 15분 뒤에 다시 와보겠습니다. 여러분, 15분 지나가지고 한번 떼어내볼게요. 와, 이 토너랑 크림이 피부에 싹 흡수된 느낌이에요. 끈적이는 게 없어요. 뽀얗죠?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피부 진정이 엄청 빨라요. 와, 지금도 촉촉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모델링팩보다 이게 훨씬 지금까지도 수분감이 되게 오랫동안 감돌고 사용 방법도 편하고 이 피부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효과가 되게 오래가요. 이게 바이오더마의 손상 피부 전문 리페어 라인이라서 피부 전문 관리를 받았거나 기기를 사용하고 나서 그냥 마무리에 크림처럼 바르거나 수면팩으로 쓰는 것도 좋고요. 요즘 따라 피부는 더 민감하고 뭐래도 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기본적인 장벽 관리부터 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포마드 바르고 거즈 마스크 시트 하는 요 루틴 꼭 해보세요. 진짜 간편한데 효과가 너무너무 빨라요. 여러분 이건 저의 완전 찐템이잖아요. 제가 매번 추천템으로도 소개했을 만큼 속건조 민감 피부, 붉은 피부다 하는 분들은 이 시카비오 포마드는 그냥 기본으로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용했던 센시비오 H2O 클렌징 워터랑 페이스 타올 그리고 시카비오 포마드랑 버즈 시트 마스크가 2월 한 달간 올영 픽으로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시카비오 포마드는 행사했다라고 하면은 품절대란 났던 경험이 저한테 있어서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가장 혜택이 좋을 때 득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더보기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